마음의 수수밭. 이 의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인 것 같아. 즉 앞뒤의 내용을 갖다가 같은 걸로 의식한 것 같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때 이 마음과 이 수수밭을 갖다가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긴데,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것이잖아. 수수밭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공간이란 말이야. 즉 다시 말하면 감각적으로 지각되는 대상인 거지. 이 사람은 이 관념적인 것을 갖다가 감각적으로 지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네. 그런데 이 마음의 수수밭이 무슨 말이야? 마음이 또 수수밭을 지난다. 마음하고 수수밭이 다시 나오네. 그러고 보니까 여기 또 마찬가지로 무엇을 지난다라고 했어. 관념적인 것을 갖다가 공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네. 아무래도 여기에는 내라고 하는 말을 삽입해가지고 읽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나가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또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고 있네. 이거는 뭐 한 번 있었던, 이제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아. 아,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이 자주 또는 흔히 있는 것임을 갖다가 느끼게 해주는구만. 모임 몇 장 더 얹어 뒤란으로 간다. 뒤란이라. 뒤뜰이지. 이곳은 한적하고 그늘진 그런 느낌이야. 그러다 보니까 남들과 동떨어진 그러한 공간으로 보통 인식되지. 뒤란으로 간다네. 이것은 수수밭을 지난다라고 하는 말을 고려해보면 내 마음은 뭐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아무래도 요 수수밭하고 요 뒤라는 비슷한 성격의 공간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두 공간은 고독이라든지 어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공간인 거지. 아,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여기 머위 몇 장 더 얹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독이라든지 어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화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녁만큼 저문 것이 여기 또 있다. 여기 저녁과 저문 것을 갖다가 비교하고 있네. 비교를 통해서 어둠을 갖다가 강조하는 거겠지. 여기 또 있다? 여기라 하면 아무래도 이 뒤란을 얘기하는 거겠지? 또 있다고? 역시 마찬가지야. 지금 한 번 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자주. 흔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걸 거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구절은 어둡고 고독한 그런 마음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것을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느냐면 수평적인 공간 이동을 통해서 드러낸 거지. 이러한 그 관념적인 것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표현한 것이 재밌네. 개 밥바라기 별이 개 밥바라기라. 이거는 금성, 샛별을 말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 별이라 그랬거든. 이거는 밝음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러한 소재가 되겠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때 이 별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 어두움의 이미지가 서로 대립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내 눈보다 먼저 땅을 들여다본다. 보다라. 역시 또 비교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 개 밥바라기 별하고 나를 갖다가 비교하고 있는 거야. 먼저 땅을 들여다본다. 세상을 내려놓고는 길 한쪽도 볼 수가 없다. 우리가 보통 이 내려놓다라고 하면 그만두다, 포기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세상을 갖다가 포기한다면 길 한쪽도 볼 수가 없다. 한쪽도 뭐뭐 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은 전혀 뭐뭐 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길을 전혀 보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보통 길은 인생이라든지 방법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 많이 써. 그러다 보면 이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문제 해결이라든지 올바른 삶 같은 것들을 갖다가 찾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어떤 경우냐면 세상을 내려놓는 경우거든. 이게 바로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인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이 개밥바라기 별하고 나하고 좀 대조되는 느낌이 드네. 나는 세상을 갖다가 내려놓고 있어. 그러나 개밥바라기 별은 그렇지 않다라고 느껴져. 왜 그러냐면 여기 땅을 들여다본다 그랬거든. 그런 거 보면 요렇게 요것과 요것이 뭔가 대립되는 느낌이란 말이야. 아, 그렇다면 이건 이렇게 봐야 되겠다. 이때 개밥바라기 별은 깨달음을 주는 존재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개밥바라기 별과 달리 어떤 문제 해결이라든지 올바른 삶을 갖다 찾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야. 왜? 세상을 갖다가 내려놓을 것만 같은 그런 상태이니까. 그러나 개밥바라기 별은 땅을 들여다본다 그랬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달리 길이라든지 이것을 갖다가 찾을 수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세상을 내려놓았는가? 라고 했을 때 yes가 있고 no가 있을 수 있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길을 볼 수가 있어. 이럴 경우에는 길을 볼 수 없는 거지. 이게 바로 나인 거고 이게 바로 개, 밥, 바라기, 별이라 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에서 이 사람은 수평적으로 공간 이동을 하다가 이 부분에 와서 수직적으로 시선을 이동하네. 즉 개밥바라기 별이 있는 하늘에서 땅이라고 하는 아래로 시선을 갖다가 이동하면서 시를 갖다가 전개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 논뚝길 넘어 길 끝에는 보리밭이 있고 이거는 수평적으로 시선을 이동해서 묘사하고 있는 건데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이 있다. 보릿고개라. 이거는 춘궁기라 그래가지고 쌀이 다 떨어지고 보리를 추수해서 먹을 때까지의 그 사이를 말하지. 이때 굶주림이라든지 이런 것이 극심해서 보통 보릿고개 그러면 고난, 시련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 많이 써. 넘은 세월이 있다. 아, 여기 은 그랬네. 과거네. 그러니까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이 이 보리밭을 통해서 연상되고 있는 거네. 그럼 이거는 과거 회상의 태도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어. 바람은 자꾸 등짝을 때리고 등짝을 때린다. 이거는 보통 어떤 것을 꾸짖을 때라든지 재촉할 때 하는 행위라고 보통 얘기하지. 그런 거 보면 이때 이 바람은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해놨네. 그런데 아무래도 바람이 이렇게 때리면 그것을 맞는 존재가 있겠지? 그것은 아무래도 나라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바람이 내 등짝을 갖다가 때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네. 절골의 그림자는 골이라. 이건 골짜기를 말할 때 흔히 쓰지. 절들이 모여있는 그런 골짜기를 말하는가 본데 그림자는 그림자라고 했으니까 역시 어둠의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네. 암처럼 깊다. 깊다라고 얘기하네. 그렇다면 짙은 어둠을 갖다가 떠올리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암이라고? 이게 뭘 말하는 거지? 아무래도 요 절이라 그랬으니까 이 암은 절에 딸려 있는 조그만 건물들을 말할 때 흔히 많이 쓰거든. 그런 뜻인가? 아니면 질병의 하나인 암 그걸 말하나? 그리고 그림자라 그랬으니까 어두운 암자일 수도 있겠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짙은 어둠을 갖다가 비유법을 통해서 표현한 거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어. 나는 몇 번 머리를 흔들고 머리를 흔들다라고 하면 보통 거부하는 마음이라든지 정신을 차리는 행위를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 뭐 심기일전이란 말이 있잖아. 마음 상태를 갖다가 180도 바꿔버리는 거지. 산속의 산, 산 위의 산을 본다. 산속의 산을 본다. 산 위의 산을 본다고? 이거는 수평적으로 시선을 이동한 것인데 반해서 이거는 수직적으로 시선을 이동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시선을 갖다가 이동하는 거야. 산은 올려다 보아야 한다는 걸 이제 알았다. 올려다 본다. 역시 수직적으로 시선을 이동하는 거지. 그런데 깨달았다고?
저기 저 하늘의 자리는 하늘의 자리라? 이거는 아무래도 산과 하늘의 경계를 말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산 꼭대기인 거지. 저기 저라고 하는 말 보니까 자기하고는 거리가 먼 그러한 대상임을 갖다가 느끼게 해주는 말이네. 싱싱하게 푸르다. 싱싱하게 푸르다라고? 이거는 색채어를 갖다가 사용해가지고 시각적으로 대상을 갖다가 표현한 건데 아무래도 이럴 경우 강한 생명력을 느끼게 해주지. 이 부분에 시상 전개가 재밌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평적으로 시선을 이동하고 있어. 그런데 이 다음부터는 상위의 산을 본다든지 하늘의 자리를 보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직적으로 시선을 이동하는 거야. 그렇게 본다면 이건 땅이거든. 그리고 요거는 하늘이니까 아래에서 위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의 현재 상태는 그림자가 암처럼 깊은 그런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짙은 어둠의 상태인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은 머리를 흔들어. 뭔가 마음을 갖다가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행동인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산을 봐. 그러면서 깨달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눈에 뭐가 들어오냐면 싱싱하고 푸른 하늘의 자리가 들어온 거지. 아,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상태와 이 상태는 정반대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 그리고 이거는 일종의 뭐라고 볼 수가 있느냐면 화자가 지향하는 그런 세계인 거야. 그렇게 본다면 요 두 행위, 머리를 흔들고 산을 보는 이 행위는 태도 변화를 갖다가 행위를 통해서 표현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 아무래도 이 사람은 땅에서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하늘로 시선을 이동하고 있거든. 결국 현실 속에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기보다는 현실을 벗어난 그런 세계에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 푸른 것들이 어깨를 툭 친다. 푸른 것들이라. 이거는 아무래도 그 산에 있는 싱싱함, 푸르름 이런 것을 말하는 거겠지. 어깨를 툭 친다고? 이거는 보통 재촉할 때라든지 격려할 때 이렇게 하잖아. 푸른 것들이 재촉 격려를 해? 역시 마찬가지로 의인화를 했구만. 올라가라고 그래야 한다고. 아, 이 말이 이 안에 있어야 되겠지? 도치네. 강조하려고 이렇게 도치법을 사용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 특히 올라가라고 그래야 한다고 하는 이런 식의 명령이라든지 당위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서술어네. 그렇게 본다면 이게 바로 이 시적 화자의 당면 과제인 거야. 그러면 이 화자에게 당면 과제는 뭘지? 올라가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은 깊은 어둠에 있었잖아. 그렇다면 이때의 당면 과제는 바로 어둠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행동인 거지. 실천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를 부추기는 솔바람 속에서 부추긴다고? 이거는 어깨를 툭 치는 거하고 같은 행위라고 봐야겠네. 그런데 솔바람? 아, 이거는 이 푸른 것들하고 같은 그런 성격의 시어라고 봐야 되겠네.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이 솔바람이 의인화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 내 막막함도 올라간다. 어? 막막함이 올라간다고? 막막해 한다면 이 사람은 뭔가 주저하고 있는 건데 뭘 주저하는 거지? 아, 올라가는 것을 주저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왜 막막해지는 거야? 그것은 아무래도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막막하다라고 얘기한 거겠지. 이 말은 곧 어둠 극복이 쉽지 않음을 나타낸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번쩍 제정신이 든다. 어? 제정신이 든다고? 여기에서 이 사람의 심적 상태가 또 바뀌고 있네. 정신이 들 때마다 정신이 든다라고 해서 역시 식구를
반복해 가지고 이 상태를 갖다가 강조하는 효과를 드러내고 있네. 우짖는 내 속의 목탁새들. 목탁새? 이게 뭐지? 아마 스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를 말하는 것 같은데 목탁처럼 생겼다는 얘기야. 목탁과 같은 소리를 낸다는 얘기야. 아, 여기 우짖다라고 하는 말을 고려해 보면 이거는 아마 목탁의 소리를 내는 새, 이렇게 해서 이름이 붙여진 것 같네. 나를 깨운다.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분열된 상태를 보여주네. 그러니까 요때 나와 요때 나는 현실 속에서 깨달음이 없는 그런 존재야. 그런데 이 목탁새는 바로 이미 깨달음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인 거지. 그렇게 보면 내 속의 목탁새들이 우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정신이 든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 이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들 수가 없다. 아, 이건 아무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사람이 깨달은 내용을 갖다가 말하는 것 같아. 이걸 깨달은 거야, 이 사람은.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 거야? 아무래도 여기 요 길이라고 하는 말이 보이네. 이것은 혹시 요 길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닐까? 세상과 관련되어 있잖아, 여기서도. 그렇다면 이것은 아무래도 세상 안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뭐 이런 것을 갖다가 말하는 것 같아. 산 옆구리를 끼고 절벽을 오르니, 절벽을 오른다고? 이제 실제로 수직적으로 공간을 이동하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수평적으로 시선 이동만 하다가 실제로 수직적으로 공간을 이동하는 거네. 그렇다면 이 앞에서 바로 이러한 당면 과제를 갖다가 인식하고 그것을 갖다가 실제로 실천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 이거는. 천불산이 몸속에 들어왔는다. 천불산?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잖아. 그러니까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한 그러한 존재인 거지. 다시 말하면 고뇌로부터 벗어난 그런 존재인 거야. 그런 산이네. 그것이 몸속에 들어왔는다? 이 몸속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을 말하는 거겠지. 오, 내 마음속 수수밭이 환해진다. 환해진다고? 이거는 이 부분하고 정반대네. 이 부분에서는 어둠의 상태잖아.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밝음의 상태로 바뀌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환해진 것이 천불산이 몸속에 들어와 앉았기 때문인 거잖아. 이것 때문에 환해진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이 사람도 뭔가 해탈의 심리 상태가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 그렇다면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 세상 속에서 길을 찾는 거는 부질없는 것이다. 이런 걸 갖다가 이 사람이 깨달았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절벽을 오른 거야. 그러면서 천불산이 몸속에 들어오는 해탈의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고 보니 요 목탁새라든지 요 부처라든지 이게 불교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그 소재들이잖아. 아, 이 사람은 일종의 종교적 깨달음도 얻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이 시에서 시적 화자는 수수밭 뒤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 그러다가 절벽을 건너해. 아무래도 요거는 산 정상일 수도 있을 거야. 여기에서 이 사람은 어둠, 고뇌 같은 것들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다가 이 부분에 와서 환해짐을 갖다가 느끼는 거지. 결국 이 사람은 수평적 공간 이동에서 수직적 공간 이동으로 바뀌면서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러한 상태가 돼.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은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는 것 같아. 먼저 이 사람은 개밥바라기 별을 보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뭘 이 사람은 깨달았냐면 세상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 보리밭이 보이고 보릿고개를 극복한 과거가 떠오르게 돼. 그러한 시련을 갖다가 극복했으면 자신감도 생길 건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됐던 것 같아. 이 사람은 바람을 느껴. 이 바람을 느끼면서 고뇌, 어둠의 상태가 최고조에 다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산을 갖다가 보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하늘에 자리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목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갖게 돼. 그러니까 이러한 푸른 것들하고 솔바람 이런 것들을 또 느끼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 이 사람에게는 막막함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뭔가 이 고뇌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 거지. 그러다가 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목탁새를 느끼게 돼. 그러면서 깨닫지. 뭐를 깨닫느냐면 현실에서 길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절벽을 오르게 된 거지. 그러고 보면 요 개밥바리기 별, 바람, 푸른 것들, 솔바람, 목탁새 이런 것들이 다 이 나를 갖다가 깨닫게 만드는 그런 존재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목탁새는 나머지 색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것들은 일종의 나의 마음속 밖에 있는 외적 존재들인 거지. 요 목탁새는 내적 존재인 거야.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때 이 목탁새를 어둠을 극복하려고 하는, 즉 고뇌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내적 의지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리 외적으로 자기에게 뭔가 자극을 주고 뭔가 채찍질을 하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인도해 준다 하더라도 일단 내 마음속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야. 내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것이지 어떤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내가 바라는 그러한 상태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 그렇게 보면 이러한 수평적 공간이나 수평적, 수직적 시선 이동으로는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 그러면 수직적인 공간 이동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이었던 거야. 결국은 실천의 중요성을 갖다가 말하는 거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 이 시를 보니까 시행 구성이 좀 독특해 보이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람이 자꾸 등짝을 때리고 절골에 그림자는 암처럼 깊다. 나는 몇 번 머리를 흔들고 산속에서는 산을 본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우리의 일상적인 문장 구성을 고려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시행을 사실은 구별했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시행을 구별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걸 거야. 의도적인 시행 구성으로 독특한 운율감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시는 고뇌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해탈의 상태로 그 심리적 과정이 바뀌는 것을 갖다가 형상화한 것 같아.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은 구도자의 자세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도를 갖다 추구하는 종교적인 마음의 상태라는 거지. 어쨌든 이 시는 인생에 대해서 성찰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깨달음, 즉 각성에 이르는 과정을 갖다가 형상화한 시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고 보면 이때 이 수수밭이라 그랬는데 이 수를 좀 의미심장하게 봐야 될 것 같아. 우리는 그냥 보통 수수를 심은 밭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아무래도 이게 근심수라고
라고 해서 그 한자와 관련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이때 이 수수밭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관념적인 공간일 수가 있는 거지. 재밌네.